안녕하세요. 프로젝토링 기업 분석 레벨 1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음식료 업종의 화이트 진로를 종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맥주는 계절성을 타서 여름에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리오프닝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에 맥주의 계절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업적으로 음식료 업종을 전반적으로 훑어본 다음에 가격 인상과 신제품 동향에 대해서 화이트 진로를 타깃화하여 분석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21년 전년도 기고 효과와 성장주 관심 쏠림, 그리고 코스피 하락으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다소 둔화된 모습인데요.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방어주로 가격 전가력이 높은 비탄력적인 필수재인 음식료 업종에 대한 주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가격 전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CPI와 PPI의 갭은 22년 들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음식료의 생산지수 기여도 중에 수출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게 돌파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K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 진로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2022년 2월 소주 제품 출고가를 7.9%, 3월 맥주 제품 출고가를 7.7% 인상하였는데요. 이는 높은 시장 점유율로 인한 가격 전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음식료 밸류 체인은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맥주의 원재료인 메간은 거의 수입하고 있고, 소주의 원재료인 주정은 한국에서 가공을 하고 대한주정 판매를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옆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주정과 맥주 모두 원재료 값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류 화이트 진로의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3월 테라, 4월 진로 이즈백을 출시한 이후 매출액 상승폭은 확대가 되었는데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2019년 2분기 이후 매출액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소폭 둔화가 되었지만 2020년 3분기까지는 여전히 상승률이 큰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2020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이 되었고 현재 22년 1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맥주와 소주의 시장 점유율 역시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후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체된 상황입니다. 현재 화이트 진로는 소주 시장의 67%, 맥주 시장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목표 주가를 말씀드린 이후에 제 투자 포인트인 영업이익률 상승과 리오프닝 수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6,250원이지만 목표 주가는 46,61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으로 인한 영업이익 확대와 리오프닝 수혜 업종이라는 점은 향후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진로는 고정비 비중이 높은 장치 산업으로서 매출액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가동률이 2022년 들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격 인상에 따른 가수 효과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2022년 가격 인상 이슈가 있기 전부터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오프닝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을 들어서 가동률은 상승세를 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액 상승과 가격 전가력으로 인해 P와 Q는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이 되어 영업이익의 확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주는 연단위 선구매 전략으로 1년 정도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 상승 부담이 더욱 제한적이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로 리오프닝 수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코로나 타격 업종 중에서도 주점업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소주와 맥주 판매의 외식업 채널 비중은 50% 정도로서 리오프닝의 수혜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소주 수출액 추이는 2020년 들어 크게 성장하였는데요. 이는 앞서 언급한 K푸드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로 음식 업종 전반적인 수출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외 수출 상승이 리오프닝에 영향을 받아 상승폭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MZ세대를 타겟팅한 캐릭터 굿즈샵 두껍상해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침투력이 높은 점도 향후 외식 채널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수출은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향후 리오프닝 수혜와 모멘텀을 확보할 시 영업이익의 상방 악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적 추정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추정하였고 이후 밸류에이션을 거쳐 목표 주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표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이트 진로의 매출액은 2022년 1분기 9.1% 성장하였는데요. 다음 분기인 22년 2분기에는 11.4%로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3분기와 4분기는 다소 둔화가 되겠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연말 외식 수요의 상승에 힘입어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3년부터는 이전의 기고 효과와 신제품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2년 1분기 9.8%를 기록하였는데 다음 분기를 비롯하여 이번 년은 전반적으로 PQ의 상승과 수익성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23년부터 매출액의 하락과 기고 효과로 인해 영업이익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추정 EPS는 1,726원으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전가로 인한 수익성 개선과 PQ의 동반 성장으로 인해 21년보다 상승하게 전망하였고요. 타깃 PER은 27배수로 향후 모멘텀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옆에 밴드를 보시면 지금 20배수를 조금 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추세적으로 봤을 때 27배수에 근접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이전에는 2019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또 PER의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이후부터 밴드를 만들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46,610원으로 연말까지 외식 수요가 증가한다면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따라서 1년이 아닌 6개월을 전망하였습니다. 현재 주가는 36,250원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28.6%이지만 피크아웃 우려로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피어그룹은 AB 인베브, 코카콜라, 암베브, 롯데칠성 이렇게 4개사를 준비했는데 조건은
비탄력적인 기호식품으로 업황을 크게 타지 않아야 하고 음료만을 제조해서 마진 구조가 유사해야 하고 또한 견조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기업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피어그룹의 21년 평균 PER은 20.2배로 하이트 진로의 현재 주가는 고평가된 상황이지만 강한 규제를 받는 업종인 만큼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 하이트 진로는 컨센서스 수치를 넣어놨는데요. 컨센서스는 크게 하락하여 21배수 정도를 보이지만 저는 27배수로 하락폭이 다소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요 투자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